계단을 내려가다, 길을 걷다, 운동을 하다가 순간 발목이 꺾이며 찾아오는 통증. 금방 괜찮아질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접질림이 반복되면 발목 인대는 서서히 손상되고 약해집니다. 작은 방심이 쌓여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발목은 어떠신가요? 그냥 계속 서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엄청 저리저릿했어요. 진짜 많이 저리저릿했어요. 보도블록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발목이 계속 접질리고 인대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고 다 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발목 인대 파열은 특정 나이나 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반복되는 비틀림, 오래된 부상 방치가 원인이 되는데요. 최근 병원에서는 단순 염좌로 생각했던 증상이 발목 인대 파열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접질림 뒤에 숨은 위험. 지금 많은 사람이 그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진원 원장과 함께 발목 인대 파열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가장 흔한 인대 손상 중 하나로 발목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늘어나거나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운동 중 발을 접질리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을 다쳤을 때 접질린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을 디딜 때 불안정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심한 손상의 경우 다치는 순간 뚝 하고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비골근 강화 운동 등의 재활 운동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대 손상이 심해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상된 인대를 봉합하거나 강화하는 발목 인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 선선한 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전. 정유석 씨는 오른쪽 발목 인대 강화 수술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왔습니다. 구청 미화부에서 10년 동안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위를 오가며 수없이 반복된 접질림이 발목 속 인대를 조금씩 약하게 만들었는데요. 몇 주 전 또 한 번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고 오늘은 그 회복 과정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발목이 이제 보통 일하다가 많이 제가 다쳤었습니다. 일하다가 일을 이제 한 10년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데미지가 계속 이제 일하다 다치고 다치면 붓고 막 피멍 들고 이러다가 이제 좀 빨리 날라면 저는 이제 좀 침 맞으러 가서 피 빼고 다시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활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계속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인대가 계속 데미지가 났고 많이 안 좋았나 보더라고요. 아팠을 때는 붓기도 많이 붓고 뭐 멍도 많이 들고 평지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인대가 약해 놓으니까 뭐 보도블럭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발목이 계속 접질리고 발목 밑에까지 피멍도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치료를 이제 이런 병원 와서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일반 이제 일을 계속 저는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에 병원 갔다가 일하고 병원 갔다가 일하고 이런 게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40대 후반 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와서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자마자 그냥 MRI도 안 찍고 아 이거 수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심각할 때가 뭐냐면 인대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셨죠? 네. 발목 상태 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 바깥쪽으로 밀어보실게요. 그렇죠. 바깥쪽 그렇죠. 더 세게 그렇지.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쭉 밀어보세요. 하시고 힘 빼보실게요. 흔들림은 없거든요. 됐는데 그런 거는 조금 근력 운동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 한번 좀 밀어보세요. 발바닥으로 쭉 악셀레이터 밟듯이. 그렇죠. 그렇죠. 쭉 밀어보세요. 더 세게. 다시 한번 근력 운동만 조금만 더 하시면 발목 상태는 더 좋아지실 것 같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내원하셨을 때 발목 상태인데 이제 부하 검사상에서 이제 발목이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의 이제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하시면 앞으로 이제 발목을 더 건강하고 큰 무리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원하실 때도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하세요. 재활을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걷기도 걷고 좀 이제 계단도 조금씩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수술한 부위 빼고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몸이 이제 이쪽 수술했으니까 이쪽을 안 쓸라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발목 안쪽에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건지도 좀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보시면 예전부터 이렇게 자주 접지르시면서 발목 안쪽에 있는 경골과 이 거골이라는 부분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뼈가 약간 생기면서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관절염이 심한 경우는 아니어서 보통 이제 물리치료랑 약물치료 필요하면 주사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간단하게 여기 부분에 있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불편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갈아내는 간단한 관절경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급한 건 아니고 경과를 좀 보면서 해도 괜찮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로 외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랑 대화 나누시고 불편한 게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예전에 가르쳐드린 그 발목 강화 운동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넘어지는 것만 조심하시고 또 밤에 어두울 때 작업하시면 또 이제 울퉁불퉁한 데 있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할 때 또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기 환자분은 울퉁불퉁한 지형이 많은 근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시며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지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손상이 지속되던 중 최근 다시 한번 심하게 발목을 접지르셨고 병원 내원 후 검사 결과 우측 발목 인대 파열 정도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단순 염좌와 달리 손상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신체 검사로 부위별 압통과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MRI나 초음파를 통해 인대 파열 정도와 주변 조직 손상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데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발목 인대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지 않은지, 발바닥 아치가 높은지 등의 골격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학적 검사상 관절의 운동 범위를 평가하여 과한 이완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발목 주변부의 근육 상태 또한 점검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신체의 관절 자체가 유연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정상 측도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목 및 발의 정렬 상태를 평가하고 관절염 등의 동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부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MRI를 통해서 발목 관절의 중요한 정겁인대와 종비인대 등을 평가하게 되고 발목 관절의 연골과 염증 상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통증과 불안정성의 증상이 심했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불안정성의 정도가 심했으며 MRI 등의 영상학적 검사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발목의 정겁인대 파열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손상 부위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인대 재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에는 부목 고정과 함께 초기 안정기를 거친 뒤에 근육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통증이 크게 완화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발목은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병원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옆에가 잡아주니까 그전엔 참 많이 다쳤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수술을 하니까 물론 이쪽은 사용 안 돼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헐 낫고 치료받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발목이 안 좋으신 분한테는 일단 재활 운동 열심히 해서 발목이 튼튼해진 게 1차 목적이고 2차는 이제 안 다치고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아하는 웨이트도 뭐 부담 없이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왼쪽 발목을 다친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은하 씨에게는 그 사고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는데요. 불안했던 양쪽 발목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사라는 직업 특성상 늘 서서 일해야 했던 그녀. 이제는 굳건해진 두 발로 다시 한번 꿈을 향해 힘껏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계단에서 너무 심하게 넘어졌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뼈에 골절이 돼가지고 치료를 한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서서 일을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종아리 쪽이 다 저릿저릿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반깁스를 하고 있다가 그래서 뼈가 붓고 나서 다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이제 많이 아팠던 상태였던 거죠. 아기 때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자주 이제 계단에서 넘어지고 이제 한의원 가서 침 치료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인대가 좀 늘어났던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너무 심하게 접지르니까 확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계속 서 있으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리가 엄청 저릿저릿했어요. 진짜 많이 저릿저릿했어요. 처음에 증상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발목이 이게 뭐 제가 거의 12시간씩 이제 서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프면은 티가 났어야 되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발목이 이 상태까지 된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그렇게 되다가 넘어지고 나서 이제 아 발목이 많이 심각했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죠. 유나 씨는 발목 인대 강화 수술 후 회복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대 상태는 뼈와 관절의 정렬, 손상된 부위의 안정성을 영상으로 살펴보며 정확히 평가하게 됩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고요. 지금 왼쪽 발목이랑 오른쪽 발목 수술한 지 각각 한 1년, 왼쪽은 1년 좀 넘었고 오른쪽은 1년이 좀 안 됐어요. 좀 어때요? 수술하기 전보다 걸어 다니기 진짜 편해요. 편하죠? 네, 많이 편해요. 왜냐하면 수술 전에 발목이 워낙 흔들린 상태여가지고 본인도 많이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불편해 했거든요. 오랜만에 발목 상태 좀 볼게요. 여기다가 발 올리면 되고요. 볼게요. 흔들리지는 않는다. 얘는. 흔들리면 많이 없거든요. 거의 없고요. 그래도 발목 수술하고 나서도 발목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좀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밴드로 가르쳐드린 운동 있잖아요. 꼭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힘 뺀 다음에 바깥쪽으로 쭉 벌려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로 하고 다시 한번 바깥으로 해볼게요. 바깥으로. 그렇지.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 한 번 더. 1, 2, 3, 4, 5 천천히 원위치. 그리고 강도를 더 세게 하려면 다리를 조금 더 벌리고 이 상태에서 밴드를 사다서 갖고 네 해볼게요. 힘 빼고 여기는 힘 뺀 다음에 바깥으로 벌려볼까요? 1, 2, 3, 4, 5 천천히 버티면서 원위치. 이 운동 같은 거는 식을 때도 없이 꾸준히 해줘야 나중에 발목 근력이 더 강화돼서 일상생활 할 때랑 운동할 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 발목을 더 건강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시간 날 때마다 하세요. 알겠죠? 또 다른 불편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중 감량 정말 많이 잘 하셨네요. 알겠어요. 하시고 또 불편하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상규 환자분은 평소에도 발목을 자주 접질르는 편이었고 계단에서 낙상하신 후에 좌측 발목에 통증을 느끼고 본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 양측 발목에 대해 보시는 바와 같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양측 발목인대 모두 전겁인대가 심하게 파열되고 주변 부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염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접지르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불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MRI 검사에서 좌측 발목 인대가 심하게 파열돼 보존적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좌측 발목 인대를 재건하고 안정성을 회복하는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경과가 매우 좋아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후에 같은 손상이 발견된 우측 발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양측 발목 모두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잦은 접질림으로 불안정해진 발목. 만약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대 강화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은 반복적인 접질림이나 파열로 느슨해진 인대를 강화해 발목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고 재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목 인대 파열 수술의 장점은 첫째, 손상된 인대를 복원하고 안정성을 회복시켜 발목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발목 주변의 구조물 손상이나 발목 관절염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수술을 통해 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환자분은 통증 없이 발목의 안정성을 되찾고 일상에도 복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발목 근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재활 운동과 균형 감각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재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목이 꺾이면 바로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이제 설 수 있다는 장점. 날씨가 조금 흐리거나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다음 날에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일기예보가 있으면은 좀 저려요. 근데 이제 그것 말고는 일상생활 할 때 전혀 불편한 점이 없으니까 훨씬 더 편해요, 전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러닝머신도 많이 뛰고 이제 밖에 나가서 러닝도 많이 했는데 이제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지면은 러닝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많이 뛰고 싶어요. 아파트 타설 현장에서 묵묵히 철근을 밟아온 53년의 세월. 권훈국 씨에게 발목은 그저 당연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통증은 결국 그를 멈춰 세웠고 왼쪽 발목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치료에도 차도가 없자 결국 그는 수술을 선택하였습니다.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이 복숭아뼈가 좀 부부가 있어가지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12월 달쯤 돼서 가만히 있어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저 염증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했는데 자꾸 좀 심하다 보니까 MRI 찍어보자니까 MRI에서 이제 힘줄이 이 인대가 다른 사람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아있다고 달아가지고 이 수술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치료가 좀 길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치료 좀 하다가 안 왔어요. 안 오고 요번에 또 7월 그러니까 6월 말쯤 돼서 좀 심하게 아파가지고 7월 달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걸 크게 불편 안 해가지고 아픈 줄 못 느꼈지요. 하는 일이 이제 타설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보면은 이 철근이 한 15년에서 10년 떠가 있어요. 그걸 울렁울렁 이렇게 밟다 보니까 거기서 아마 무리가 좀 가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벌써 이제 발목 관절 수술하신 지가 5주 되셨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이제 보통 이제 걷는 연습이랑 물리치료를 받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 처음에는 이 발목도 안 움직였는데 지금은 집에서도 운동을 조금 하고 발목만 까딱까딱 해도 그게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발목 상태 좀 볼게요. 발목에 힘 빼시고 바깥쪽으로 한번 밀어보실게요. 바깥쪽으로 한번 쭉 밀어보실게요. 자, 밀어보실까요? 이렇게. 자, 한번 밀어보실게요. 그래서 근력은 여기랑 비교 좀 해볼게요. 밀어보실게요. 잠깐만요. 힘 빼보시고 흔들린 것도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제 재활을 막 시작하신 단계라서요. 지금처럼 일주일에 2-3번 재활 치료 열심히 하시고 걷는 거리도 한꺼번에 팍 늘리지 마시고 조금씩 늘리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근력이 붙으면서 더 편해지시고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면서 발목이 좀 부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일과 마치시고 나서 발을 좀 올려놓으시고 얼음찜질 하시고 저희가 이제 처방해드린 약 드시면 더 훨씬 더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조금 이제 붓기가 가라앉을 때 재활 운동 또 가르쳐 드리는데 그거 하시면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은 크게 뭐 궁금한 건 없습니다. 너무 잘 낫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외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상기 환자분은 직업 특성상 철근을 밟는 일이 잦아 발목 부위에 지속적인 손상이 누적되어 수년 전부터 좌측 발목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본원에서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등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내원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통증과 발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좌측 발목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술 부위의 회복과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중입니다. 발목 인대 수술은 발목이 자주 접지르거나 걸을 때 불안정감이 심한 경우,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인대 손상으로 인한 일상이나 운동에 불편한 경우,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 접지름 등의 부상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 치료를 받는 흥국 씨. 이 치료는 수술이나 손상 후 발목이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물리적 치료와 운동 훈련을 단계적으로 병행하면서 환자가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무리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인대 수술 후에 물리치료는 수술 부위 회복을 앞당기고 재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해진 발목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며 균형 감각과 보행 패턴을 정상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통해 부종과 통증을 조절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보다 안전하게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 참여 여부와 집중도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술 결과와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하고 체계적인 물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붓기가 심해질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운동은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한 자세로 해야 발목이 다시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재활은 꾸준함이 핵심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보고대나 테이핑을 활용해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증도 많이 없어지고 발도 앉아 이렇게 대고 하니까 저는 잘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움직이지니까 뭐 많이 좋아졌죠. 낫고 나면은 다시 같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완전 다시 일을 하러 나가야죠. 9월달부터 일을 하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균형과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곧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불편함이나 통증이 반복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내원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빠른 회복과 재손상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발목 인대 파열은 방치할수록 회복이 더디고 재활 기간 또한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가라앉더라도 발목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치료 후에도 생활 습관 속에서 발목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통해 발목을 단단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건강한 발걸음을 이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